제가 언니한테는 항상 이야기해요. 언니 나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죽으면 내 장기 다 기증해라. 부모님은 뭔가 당황하시거나 먼저 갈 생각을 하다니 이러면서 속상해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게 좀 저의 죽음에 책임감을 갖는 태도라고 생각을 해서 받아들여야지 어쩌겠어요? 현관에서 들어오면 딱 이런 모습이에요. 오른쪽을 보면 침실이 안에 있어요. 되게 특이해요. 진짜 잘 꾸며진 오피스텔 같은 느낌? 간단한 식기 커트러리는 다 준비가 되어 있네요. 냄비, 후라이팬까지. 그리고 이 숙소의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실입니다. 흔히 숙소에 있는 TV 같은 게 없고 진짜 책이랑 뭔가 기록하기 좋은 음악 들으면서 쉴 수 있게 그냥 컨셉을 완전 이렇게 잡아놨어요. 테이블 위에는 동계훈련 웰컴 기프트가 있습니다. 여기는 발코니 공간인데 이렇게 약간 소파베드 같은 거랑 반대쪽에는 뭔가 혼자 몰입하기 되게 좋은 책상이 있습니다. 폭이 그렇게 넓진 않아서 노트북을 하기보다 정말 여기서 글을 쓰거나 뭔가 작업을 하기에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간단하게 짐을 풀고 저녁을 좀 먼저 먹으려고 합니다. 노로바이러스가 걸렸는지 아침부터 구토를 해가지고 저녁은 죽을 먹으려고 합니다. 이건 흑임자죽, 이거는 단호박죽. 집에서 먹다가 남았는데 그냥 그대로 가져왔어요. 썸네일 보셨듯이 아시겠지만 저는 유서를 작성을 하려고 이 숙소에 왔고요. 저는 늘 죽음을 가까이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우리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렇게 갑작스러운 죽음이 나를 피해가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저의 죽음을 준비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올해로 30이 됐거든요. 그래서 30대를 또 준비하는 의미로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그런 죽음을 좀 잘 대비하고 싶어서 유서를 써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됐고 이 숙소가 저의 30살에 유서를 쓰기 되게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여기는 안산의 자유인 스테이라는 곳이고요. 2월 한 달 동안 자유인 동계 훈련이라고 좀 평소에 미뤄왔던 일이나 시작하지 못했던 일들을 몰입의 공간에서 할 수 있게 프로젝트를 준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2박 3일 동안 머무르면서 혼자 독립된 공간에서 조용히 쉬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미뤄왔던 숙제였던 유서 쓰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책이랑 메모할 거리들 그리고 되게 사색하기 좋은 책상 그리고 편하게 앉아서 쉬기 좋은 소파 의자 같은 것들이 있어요. 위치도 굉장히 조용한 곳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혼자 보내기 좋은 곳 같습니다. 제가 유서를 쓰기 전에 좀 찾아봤는데 유서에도 종류가 좀 많더라고요. 유언을 남기는 방법이 되게 다양한데 저는 그중에서 자필 증서 유언이라는 거를 준비하려고 해요. 이거는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한 유언장을 말하는 건데 다른 유언에 비해서 증인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자필 증서 유언에는 유언 전문 그리고 유언을 쓴 날짜, 주소, 이름을 직접 써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참고하고 있는 사이트는
생활법령정보라는 정보 사이트거든요. 유서가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을 찾아서 그거에 맞게 쓰려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날짜도 연도랑 월만 기재하면 효력이 없고 일자까지 작성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썼는데 막상 유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꼼꼼히 한번 찾아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만 했는데 유서를 꼭 준비해야겠다라고 결심한 계기 중에 하나가 한 목사님이 유언장을 항상 품 안에 갖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 영상을 한번 보고 영감을 받아서 써야겠다 결심을 했는데 사실 이제 막 30이 된 제가 무슨 유서냐 하실 수 있지만 저는 그럴수록 더 잘 지금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쓰는 유서를 평생 간직할 생각은 없고 또 뭔가 유서에 추가해야 되거나 변경해야 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업데이트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유서에 초안을 쓴다는 느낌으로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또 31살, 32살, 40살, 50살의 유언장은 내용이 바뀌겠죠, 조금씩? 일단은 이 목사님이 써두신 유언장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타이핑을 먼저 해보고 제 거에 맞춰서 입력을 해본 다음에 다듬어서 자필로 써볼 예정입니다. 지금 초안을 쓰는 중인데 일단 들어가야 할 내용, 유언자 이름, 그리고 한자,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주소는 실제 그 등본상 주소이거나 아니면 실거주지로 써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혈액형. 혈액형은 혹시나 수혈이 필요할 때 아니면 장기 및 시신 기증하실 분들은 써놓으면 참고가 될 것 같아요. 그 목사님 유언장을 참고해서 적은 문구인데 상기 본인은 죽음을 맞이하였을 때 6시간 안에 안구와 기타 사용할 수 있는 장기를 모두 기증합니다.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연락처를 적어놨어요. 그리고 시신은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에 기증한다고 적어두었고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인터넷으로 바로 해버리려고 하는데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라고 치시면 홈 화면에 기증 희망 등록이 있거든요. 거기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보시면 기증 형태를 체크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걸 기증할지. 인체 조직. 근데 이왕 가는 거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가면 좋지 않을까요? 운전면허증에 기증의무 의사표시를 원하십니까? 네. 이렇게 하면 수정되었습니다.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20대 초반? 이럴 때 이거 희망 등록을 해놨었나 봐요. 지금 보니까 기증 희망 등록 내용 변경으로 들어갔거든요. 신규 신청이 아니라. 어린 하명이가 성격 급하게 등록을 해놨었네요.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될 게 장례 방법. 일반적으로 이제 가족분들이 결정을 할 텐데 저는 저희 가족 중에서 저만 크리스천이거든요. 다들 무교이신데 이 장례 예배를 인도해 주실 목사님 성함과 연락처를 적어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원래 고향에서 다니던 교회 목사님 성함과 연락처를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장기 기증을 신청하게 되면 차후에 검사를 통해서 적출할 장기를 결정하고 장기의 수혜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장기별로 이식 수술이 진행되고 기증자는 원형 복원을 한 후 유가족이 원하는 장례식장까지 이송해드린다고 해요. 이 시간이 대략 10시간 정도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 부모님이랑 좀 멀리 떨어져 살고 있거든요. 본가가 좀 멀어서. 제 시신을 운구하는데 시간이 더 들 텐데 그동안 유가족들이 이제 장례식장을 선택하고 빈소를 차린다고 합니다. 뭔가 이렇게 구체적인 절차까지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되게 생각이 많아지네요. 뭔가 저보다는 이제 이런 장례 절차를 맡아서 진행해야 할 가족들 생각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하면 그들이 최대한 당황하지 않고 어렵지 않게 저의 장례를 준비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다음에는 가족 전화번호를 다 적었어요. 엄마, 아빠, 언니, 동생, 이름이랑 관계, 연락처, 거주지 정도로만 적고 언니는 서울에 함께 거주 중이라고 남겼습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으로 본인이 의학적 소생이 불가능한 식물인간일 때 기계적인 생명 연장 수단을 강구하지 말아주세요. 단 통증 조절이나 평안한 임종을 맞이하기 위한 재반 조치를 취해주셔서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치료가 더 이상 안 될 때 의미 없는 치료를 하지 않기 위해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했습니다. 국민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고 썼는데 이것도 문구를 제가 차용을 했어요. 의학적 소생이 불가능한 상태일 때 사실 가족들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굉장히 괴로울 것 같아요. 사실 가족들 마음은 아프겠지만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데 뭔가 저의 생명이 연장되기를 바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통증이 없는 상태로 좀 편안하게 갈 수 있다면 그건 좋겠다. 근데 저도 쓰면서 알게 된 건데 이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라는 게
이제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작성 가능한데 자신이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 둘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건 이제 온라인으로는 불가능하고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등록기관이 따로 있대요. 그래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을 해야 하고 등록기관에서 작성을 한 후 정보 처리 시스템에 보관이 되어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작성을 안 한 상태이긴 한데 일단 이렇게 유서에 써두고 나중에 따로 방문을 해서 작성을 해야겠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건 제 소유물에 대한 정리,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정리, 이렇게만 쓰다 보니까 저는 현재 미혼이고 아이도 없는 상태인데 그런데도 이렇게 생각하고 뭔가 챙겨야 될 게 많은데 가정이 있고 또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책임지는 것들이 많은 사람은 훨씬 복잡하겠네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이제 말씀하신 다른 것들이 사람과의 정리가 있거든요. 돈을 꾸어주고 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내가 빌렸거나 혹은 감정적으로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이런 복잡한 관계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정리를 하면 좋다고 하셨는데 곰곰이 생각해도 빚 지고 나한테 빚을 진 사람이 일단 생각이 안 나고 뭔가 해결해야 된다, 갚아야 된다 이런 게 딱히 떠오르지 않아요. 지금은 그렇게 사람들과 큰 갈등이 없는 게 되게 감사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만큼 정리해야 할 게 줄어드는 거니까. 그리고 소유물에 대한 정리는 일단 제가 지금 운영하는 이런 인스타나 유튜브 계정이라든지 자산이라든지 이런 거일 것 같은데 가족들이 좀 참고할 수 있게 통장 비밀번호, 은행별로 그리고 SNS 비밀번호를 저는 싹 남기고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디 저장해 놓았으니까 그거를 좀 참고해라 라고 남겼고요. 그리고 이 유튜브와 인스타는 그래도 인터넷상의 우주 먼지로 좀 저의 흔적으로 남겨놓고 싶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놓은 것들이 있어야 가족들도 보고 좀 추억할 게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제가 채널에 뭔가 아토피 관련된 정보성 영상을 올린 게 많아가지고 제가 이 세상에 없어도 도움 받으실 분들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남겨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명이랑 주소 그리고 연락을 드려야 할 담당자 분의 성함과 연락처를 적어놨고요. 오늘 쓰는 건 아무래도 초안이다 보니까 구체적인 거는 조금 더 생각을 해가면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결정하기엔 좀 어려운 것들이 있어서 사실 여기 이거 하러 온 거거든요. 2박 3일 동안. 집에서 하면 또 집안일도 눈에 들어오고 집중이 안 될 것 같아서 도피처로 여기 왔는데 오길 잘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카메라를 켜고 이렇게 말을 계속하고 있지만 혼자서 좀 생각할 시간도 잘 마련이 되는 것 같고 어느새 해가 조금씩 지고 있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이거 쓴다고 누구한테 말하고 온 게 아니거든요. 제가 언니한테는 항상 이야기해요. 같이 지금 살고 있으니까 언니 나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죽으면 내 장기 다 기증해라.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언니는 좀 놀랍게 보지는 않을 것 같고 부모님은 뭔가 당황하시거나 먼저 갈 생각을 하다니 이러면서 속상해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게 좀 저의 죽음에 책임감을 갖는 태도라고 생각을 해서 받아들여야지 어쩌겠어요? 총 3장이 나왔고요. 여기는 저의 기본 신상 정보, 가족 연락망, 여기는 장기 및 시신 기증에 관한 사항, 여기는 장례 절차, 이제 직장 정보, 제 소유물에 관한 내용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 다 담지 못한 내용은 제가 노트북에 따로 정리해서 가족들이 볼 수 있게 하려고 해요. 뭔가 완벽한 유서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정도만 써놔도 갑작스러운 죽음에 어느 정도는 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이거를 집 밖에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살짝 귀찮긴 하거든요, 그게. 그래도 이왕 쓴 거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잘 접어서 이 지퍼백에 넣으려고요. 혹시나 물에 젖어서 잉크가 번질 수가 있으니까 최대한 보존이 잘 되라는 의미에서 지퍼백에 넣을 거고요. 원래는 이 지퍼백을 또 이렇게 잘 접어서 혹시 화재 상황이 있을 때 불에 조금이라도 타지 말라고 이렇게 틴케이스 같은 거에 딱 담으려고 하는데 제가 아직 뭔가 딱 알맞는 걸 못 구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상태로 잘 들고 다니다가 빠르게
빠른 시일 내에 틴 케이스를 좀 구해서 보관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마침 숙소에 마스킹 테이프가 있어가지고 한 바퀴 둘러줄게요. 짠! 이렇게 썼습니다. 요원 요약. 사고가 났을 때 제품에서 이렇게 딱 나오면 만약에 직사를 했을 때 어떻게 해달라는 요청이 대강 여기에 적혀있기 때문에 발견하신 분들이 수습을 해주기 아주 좋겠죠? 가족들 연락처도 여기 다 들어있고 이게 되게 종이 몇 장짜린데 이거 했다고 뭔가 내 인생의 큰 부분을 정리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 이 숙소가 노을 맛집이거든요, 완전. 근데 유서를 다 쓰고 밖을 보니까 해가 딱 아름답게 지고 있어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와, 해가 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저의 정말 애정하는 꿀템인데요. 뷰릿의 베이직 바입니다. 이걸로 이제 목 뒤에부터 자근자근 풀어주면서 자잖아요. 근육이 이완이 쫙 돼가지고 엄청 시원해요. 잠도 잘 오고요. 이렇게 목 뒤에 놓고 얘를 여기 뒷목에 헤어라인 시작하는 부분에 놓고 눌러주잖아요? 이 부위를 잘 풀 일이 없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풀어주면 진짜 엄청 시원해요. 당연히 처음 하는 분들은 매우 아픈데 그럴 때는 이 토핑을 빼고 이 위에서만 해줘도 충분하거든요? 그래도 아픈 분들은 수건을 깔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미 입문한 지 꽤 돼서 이 정도는 통증이 아니라 진짜 그냥 시원함입니다. 근육이 풀리는 게 실시간으로 느껴져요. 진짜 웬만한 괄사 저리 가라요. 목이랑 어깨랑 등을 좀 풀어주면서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